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했는데요.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을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김 후보를 치켜세웠습니다. 이를 두고 광주 정신 부정이다, 명예훼손이다, 변절자들의 야합이다 같은 날선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규탄하는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당의 원로들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현직을 떠나신 원로도 모두 침묵하며 괴물 독재 국가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실상입니다. 8분 남짓한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문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듯 괴물이라는 표현이 13번이나 등장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김문수 후보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 현장 밀착형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해 지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인사들은 정책 연구 모임에서 이 전 총리를 즉각 제명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변절한 정치인을 뜻하는 사쿠라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정치 배신자의 말로는 인생 페르나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는 등의 날선 규탄이 쏟아졌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시도민에 대한 배신이자 내란 응징이라는 이번 선거의 의미까지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낙연이라는 이름 석자를 호남에서 지우자며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노욕에 물든 그의 정치적 퇴출의 순간을 기뻐한다는 등의 조롱조의 논평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 전남에서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 전 총리에게 채찍을 가해달라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후회스럽고 치욕적인 결정인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고 제2의 이낙연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한편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남에서만 5선 국회의원, 재선 전남지사를 거쳐 호남 몫의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물로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패한 뒤 신당을 창당해 지난해 총선 광주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놨는지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밀접하게 연관된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신설 등 대규모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래 추진하던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인데다 이를 실행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광역급행철도 GTX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호남을 포함한 5대 광역권에 권역별 GTX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누차 강조해온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이 그냥 지방에 대한 선심이나 시혜가 아니고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광주 전남권 등 5대 광역권의 GTX를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권은 혁신 도시와 무한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급행화하는 GTX를 완성하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와 호남 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시 수관 사업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 더 들어가 이재명 후보는 백운광장 교통난 해소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KTX와 SRT를 통합하고 저가 고속철도를 도입한다는 큰 틀 속에 지역 교통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상무에서 광천까지 지하철 놓이는 부분 같은 것도 저희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은 원래 추진 중이었던 사업이거나 이를 조금 더 확장하는 수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지역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교통 정책들이 새롭게 제시된 건 없어서 좀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교통 공약을 놓고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GTX가 이동 시간을 단축하면 오히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복지 등 분야의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역 대학이 배출한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이 돼서 교육과 산업, 정주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해 나선 건데요.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올해 초 140만 7천 명으로 출발한 광주시의 인구는 3개월 사이에 7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년층의 유출.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떠나는 이 30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17개 대학은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 산업 그리고 정주가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 일명 광주형 라이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인프라, 기업, 인재를 집약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핵심 전략은 청년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 지원, 대학 혁신 등 5대 프로젝트로 광주시는 14개 과제를 선정해 17개 대학에 780억 원의 사업비를 배분했습니다. 이를 활용해 각 대학들은 고등학교와 연계의 인재를 양성하고 광주역의 창업 밸리를 구축하는 등 지역에 뿌리를 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인공지능 등 광주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지역에 잘 정주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과 산업체와 더불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산업을 함께 성장시켜 지역 인재의 4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취업시키겠다는 광주형 라이즈 사업. 단순한 대학 지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구조까지 바꿔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4개의 대학이 교육부의 글로컬 30 예비 지정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는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에서 2개 대학을, 동신대 연합과 목포해양대 등 전남 지역 2개 대학을 글로컬 30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했습니다. 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8월 초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 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혁신 과제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에 본지정 평가를 마칠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양파 주산지 무안에서는 올해 생육에 적합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양파 수확이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부 농협은 아직 뽑지도 않은 양파에 대해서도 낮은 가격을 요구해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양파 주산지 전남 무안군 운남면. 작업에 나선 외국인 일꾼들의 손길을 따라 굵고 고른 양파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해 양파는 초봄까지 이어진 잦은 비로 생육 부진을 겪기도 했지만 이후 알이 굵어지는 시기 풍부한 일조량을 받으며 이렇게 밭마다 풍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막바지 수확 중인 조생종 양파는 전년보다 9% 생산량이 늘었고 다음 달 수확을 시작할 중만생종 양파도 마찬가지로 수확량이 늘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수확 자체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양파 한 망당 도매 가격이 12,000원 선으로 평년보다 26% 낮고 전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낮기 때문입니다. 다 올랐는데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막상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좀 마음도 아프고 좀 힘이 듭니다, 많이.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같은 가격 급락은 평년 수요 120만 톤보다 34만 톤 많은 과잉 생산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농민들은 기후변화 등으로 열흘가량 수확이 늦춰진 조생종 양파에 곧 중만생종 수확기까지 겹치면 가격 하락세가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협을 비롯한 유통업체들은 현재의 가격 하락을 빌미로 포전 거래인 밭대기 거래가 재협상까지 요구한 상황. 14,000원, 12,000원 책정이 되는데 또 이것도 가격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농민께 많은 피해가 되고 또 농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문제는 저장이 가능한 양파의 특성상 유통업체들은 싸게 매입한 상품을 추후 가격이 비쌀 때 내보낼 수 있다는 점. 생산자도 소비자도 웃지 못하는 아이러니 속 농민들은 올해 초 저율관세 할당 물량으로 2만 톤가량 들여온 양파도 적자 농사의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파가 한 번에 뿌리는 건 아니고 유통을 하시는 업체를 통해서 가격 공급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시세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부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같은 사태에 정부는 조생양파 물량 소진을 위한 소비자 할인 지원 행사 시행, 중만생종 양파 3,000톤의 출하 연기 등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일부 출하를 마친 상태에서 나온 뒷북 대책이라며 양파 수입 중단과 가격 보장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안군 비금도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햇빛 연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염전 위를 태양광 패널이 촘촘히 덮고 있습니다. 신안군 비금도에 설치된 2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입니다. 이 발전소는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3천여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신안군 이익공유제를 통해 기본 수익을 챙기고 염전 주인은 땅을 출자해 배당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 화폐로 분기마다 지급돼 주민은 물론 식당과 상점 등 소상공인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받다 보니 실감도 많이 나고 마을에서도 활력이 많이 돌고 또 지역 경제에도 많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운영 기간은 최소 20년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이 기대됩니다. 여기에 120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발전소 건설도 추진되면서 앞으로 주민 수익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신안군에서는 비금도를 포함해 안자도, 지도, 임자도 등 6개 섬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이 16,300여 명에 이릅니다. 올해만 이들이 받는 햇빛연금 총액은 1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주민이 함께 만든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력 발전까지 확대되면 바람연금이라는 새로운 지역 소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큰 불이 났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의 소방 설비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수개월 전부터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금호타이어 소방 점검 결과 소화기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 안전시설이 불량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금호타이어 측은 소방 설비 등의 점검을 매달 진행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접수 기간이 다음 달 13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광주 광산구는 내일까지 광산구 송정보건지소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그 뒤로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